안녕하세요. 30살 직장인입니다. 자궁경부암 관련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자궁경부암 검사 받은 후 결과로 그냥 암인지 암이 아닌지 딱 정해지나요? 아니면 다른 결과들도 나오기도 하나요? 보통 이제 검사를 하면은 이제 평균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 결과지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대부분은 이제 정상이에요. 정상이라고 나오는데, 근데 두 번째로 많은 게 염증이에요. 염증. 그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균도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암은 없지만 이런 균들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그냥 염증만 있어요. 원인균도 없어. 이런 경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 가장 의심을 하는 게 그 자궁경부가 많이 헐어 있는 경우예요. 우리가 이제 자궁경부가 헐었다는 거를 이제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왜 위장도 왜 이렇게 헐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궤양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심해지면은, 마찬가지로 자궁경부도 세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냥 일반 상피세포도 있고, 그 다음에 분비물 많이 만드는 세포도 있는데, 분비물을 많이 만드는 약간 좀 겉으로 보면은 이렇게 알록달록한 세포들이 있거든요. 그런 세포들이 그 자궁경부를 다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는 그런 게 안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왜 나는 왜 그런 게 보여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대개는 선천적이에요. 임시 출산 후에도 이제 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선천적이에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자궁경부가 헐은 건데, 그런 분들 특징이 아주 분비물이 많아요. 평상시에 분비물이 많으니까 항상 그 좀 작은 패드를 이제 차고 다니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질염도 잘 생기고. 근데 의외로 치료 방법이 되게 간단합니다. 저희가 고주파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고주파 치료를 하면은 그 치료 시간도 뭐 한 3분 내외고요. 약간의 이제 좀 자궁이 뭉치는 듯한 그런 그 불편함만 있고 금방 끝납니다. 나중에 그러면은 그 아까 울퉁불퉁했던 그런 살들이 매끈한 살로 바뀌어요. 분비물도 감소하고 아주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암이 있으면 암이 있다고 나오죠. 근데 대부분은 특히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기암이다, 뭐 심윤암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그 세포 변성이 있다고 나옵니다. 세포 변성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이제 아주 약간의 변화가 있는 거고, 2단계는 이제 중간 정도 진행된 거고, 3단계는 거의 이제 암 직전까지 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그 조직 검사를 해요. 정밀하게 조직 검사 해가지고 정말 나쁜 세포들이 있는지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지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원인균도 있나 보고, 염증이 다른 이유가 있는지도 보고, 그리고 필요하면 조직 검사도 해야겠구나 라고 환자한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간혹 그리고 이제 자궁경부암 검사하면서 초음파는 왜 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면은 이제 자궁에 혹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특히 산부인과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제 자궁에 생기는 이제 혹이 제일 흔한 게 근종이라고 있는데, 그 근종이 자궁 입구에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자궁의 몸통에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뱃속에 숨어 있어요. 특히 이제 부인과 검진을 한 지가 2년이 지났거나 아니면 처음 산부인과에 오시는 분들은 자궁암 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궁이나 난소에 혹이 없는지 꼭 초음파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수치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요, 그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원인균이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건데, 이 바이러스가 300가지가 넘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자궁 그 경부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50가지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또 고위험군, 저위험군으로 나뉘어요. 고위험군일수록에 자궁경부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저위험군은 그냥 일반 양성질환, 뭐 아니면은 사막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고위험군이 많다, 이런 걸 아마 수치가 높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고위험군이 많다는 거를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자궁경부암 검사를 남들보다는 꼬박꼬박 6개월에서 1년마다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자궁경부암 백신도 빨리 접종하는 게 좋습니다. 자궁경부암 주사 3차가 10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데 독감 주사를 맞으려고 합니다. 혹시 자궁경부암 주사랑 독감 주사를 같은 시기에 맞아도 되나요? 아니면 간격을 좀 둬야 되나요? 정말 요즘에 이제 독감 예방접종 시기라서 그런지 정말 질문이 많아요. 전화로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이 맞으셔도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백신이라는 거는 생백신, 사백신 두 가지가 있어요. 생백신은 뭐냐면은 균을 직접 백신에 넣어가지고 접종을 시키는 겁니다.
균을 직접 맞으면 그 위험하지 않나요? 그러는데 대신 그런 균들은 증상들이 되게 약한 경우가 많고 독성을 많이 감소시킨 그런 그 균들을 키워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백신을 만들어서 접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균을 넣기 때문에 생백신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직접 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체가 잘 생겨요. 되게 이제 한 번 정도만 접종하면 되는데 사백신은 이 균들이 만약에 이제 몸에 들어가면은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균의 일부 그 성분을 우리가 합성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백신으로 만들어서 접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균의 일부 몸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와도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생백신보다는 항체 생성률이 많이 떨어져요. 그 사백신의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B형 간염이에요. B형 간염 보면은 3번 접종하죠, 다. 그렇듯이 자궁경부암 백신도 1차, 2차, 3차에 나눠서 맞는 이유가 항체 생성률을 올려주려는 거예요. 한 번 맞고 안 맞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결국은 항체가 생성되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항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솔직히 3차 접종까지 안 가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런 생백신과 사백신은 좀 차이를 이제 이해하셨죠. 그리고 사백신끼리는 맞아도 된다. 왜냐? 자궁경부암 백신도 사백신, 독감 백신도 사백신. 그러면 생백신과 사백신을 같이 맞을 수 있냐? 그것도 같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백신과 생백신을 같이 맞아도 되느냐? 사실 그것도 같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동시에 딱 맞아야 돼. 만약에 시간차를 둬서 맞아야 된다. 그런 뭐 여러 가지 제약상 그러면은 꼭 4주의 간격을 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생백신의 그 항체 생성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고 아무튼 요즘 독감 접종 시기인데 편안하게 주저하지 마시고 자궁경부암 백신도 꼭 같이 맞으러 오십시오. 산부인과 올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부끄러워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열심히 닦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뒷물을 하고 오시면은 우리가 세포를 채취할 때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자궁경부암 검사할 때 그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분비물 상태도 보고 만약에 분비물 색깔이 안 좋고 양이 많고 그러면은 필요하면은 성매개성 그 질환 검사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저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제발 그냥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제가 원 아줌마라고 생각하고 있죠. 편안하게 오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7살 직장입니다. 자궁 경부암 주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남자친구랑 같이 맞는 게 좋다고 하네요. 남자가 자궁 경부암 주사를 맞아야 한다면 처음 들어서 그냥 흘려들었는데 자꾸 생각이 나요. 남자도 자궁 경부암 주사를 맞아야 하나요? 사실 이 인유종 바이러스라는 것이 남성한테도 전염이 됩니다. 성기 쪽에 암을 유발할 수 있고요. 기두암이라든지 항문암도 유발시킬 수 있고 성기사마귀 곤지름이라고 아시죠? 그런 사마귀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맞으시면은 좋은 점이 많아요. 특히 이제 성적으로 활발한 젊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접종하는 거를 이제 권해드리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랑하는 그 여성이 있다면 자기에게 실질적으로 이제 남성분들이 접종을 하고 나서 항체가 생성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진정 사랑을 한다면 접종을 하는 게 좋겠죠. 자궁 경부암 주사는 3번에 걸쳐서 맞아야 된다는데 왜 3번에 걸쳐서 맞나요? 꼭 맞아야 되나요? 그 사백신이에요. 자궁경부암 백신이. 그래서 항체 생성률을 계속 올리려면은 그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직까지도 자궁경부암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나는 괜찮겠지, 뭐 아직 젊은데 이런 식으로 그 생각하시면서 접종을 좀 미루거나 아니면 주사가 아프니까 나는 그냥 좀 이따 맞을래요. 막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다들 힘드시죠. 다들 어려운데 이 코로나에 의한 사망률이 얼마일 것 같아요? 한 360명, 70명의 사망자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이게 이제 달수로 따지면요 한 달에 50명 내외 정도 됩니다. 근데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하루에 그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1.5명이에요. 그러면 한 달이면은 대략 45명이 되는데 그러면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랑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죠.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나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얘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는 하루에 사망자가 850명이에요. 엄청나죠?
그리고 여성암에 의한 사망자 수로 봤을 때 사망률 2위입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질병이에요. 게다가 자궁경부암은 성적으로 활발한 20, 30대 여성들이 자궁경부암에 걸릴 확률이 55%예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자궁경부암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셨다면 주사가 아파요, 무서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접종을 할 때 이게 이제 항체가 잘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생성을 도와주는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어요. 근데 그 물질들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접종하고 나면 당일날 아니면 한 2, 3일 정도 지나서 그 부위가 붓기도 하고 좀 통증도 있고 빨갛게 이제 발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꼭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자궁경부암 몇 살부터 맞아야 되나요? 그 자궁경부암 백신의 그 만드는 회사들 그 설명서에 보면은 만 9세에서 26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권장 사항이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아니 선생님 저는 이미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부부들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성관계했을 때 자궁경부암이 일으키는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50%예요, 50%. 그리고 일반 그 성인들 중 70에서 많게는 80%가 이미 감염이 돼 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죠. 아니 그러면 나는 감염이 돼 있는데 굳이 접종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전혀 감염됐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8, 90%가 1, 2년 내에 그냥 소실됩니다. 세포 벽을 뚫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요. 우리 몸에도 면역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문제는 자꾸 또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항체가 없다면은 계속 또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럼 들어와서 계속 공격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계속 바이러스가 세포목을 두들기고 있으면 결국 언젠가 열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포 변성이 오기 시작하고 아까 1단계, 2단계, 3단계부터 암이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암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급성으로 1, 2년 만에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 10년에 걸쳐서 생겨요. 그러나 초기에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질병이 의심이 되는 경우가 보통 분비물이 많고 그러면서 질염이 자주 걸리거나 좀 아니면 피가 비치는 경우거든요. 그럴 때 무조건 와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안 걸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라도 꼭 접종하시고, 또 이런 질문도 많이 있어요. 아니 선생님 저는 1차, 2차까지는 잘 맞았는데 깜빡했어요. 원래는 4개월 후에 오라고 그랬는데 못 갔는데 어떡하죠?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대략 1년까지는 괜찮아요. 오히려 빨리 접종하는 게 항체 생성률이 좀 떨어지고 약간 늦는 건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늦게 가지 마시고 1년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면 1년 넘으면 어떡해요? 너무 많이 시간이 경과해 버리면 사실 이제 그것도 각각의 의사가 이제 판단을 몫이긴 하지만은 처음부터 다시 접종하는 게 안전하긴 해요. 그래서 접종비도 비싸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요즘에 그 날짜 계산하는 어플리케이션 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꼭 기록을 해둬가지고 잊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자궁경부암 백신이 이제 크게 두 가지 회사가 만들고 있어요. 그 서바릭스하고 이제 가다실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쪽에서 연구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서바릭스 백신 같은 경우는 55세까지도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50대 초반의 여성이 자궁경부암이 진단이 돼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재발되면 어떻게 해요? 막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저기는 저희가 접종을 권하기도 합니다. 가다실은 좀 달라요. 가다실은 지금까지 나온 연구에 의하면은 45세까지는 괜찮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50세 전후까지는 접종을 해도 괜찮다. 그러나 55세가 넘으면은 이제 접종하는 거를 권하진 않아요. 근데 그분들도 결국은 그 이전에 분명히 감염이 됐었겠죠. 그렇지만은 재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접종을 하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자여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자궁경부암 무료검사 의료를 왔는데 원래 이렇게 오나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들에게 그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우편물을 보냅니다. 내가 지금 올해가 해랑인가 아닌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태어난 연도의 끝자리를 짝수 홀수로 나누셔가지고요. 참고로 올해는
짝수년도로 끝나는 그 생년월일이신 분들, 그분들이 검진하는 회의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검사는 무료 검진이잖아요. 그 검진하는 김에 혹시 다른 질환들이 있는지도 또 산부인과에 오시면 다 저희들이 체크를 해드리니까 놓치시지 마시고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사 결과는 우편으로 받나요? 받을 수 있어요. 예, 우편으로 받을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우편으로 가면은 모르고 안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혹시라도 그 안 보실까봐 전화도 드리고 필요하면 문자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하는 검사랑 병원에서 하는 검사랑 차이점이 있나요? 그 국가에서 하는 그런 검진은 무료 검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순 검진이에요. 그냥 세포 도말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궁경부 세포를 채취해서 그냥 슬라이드에 이렇게 바르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나온 시기가 언제냐면 1940년대예요. 되게 오래됐죠. 물론 그 당시에는 상당히 센세이션했어요. 그리고 많은 그런 여성 환자들이 이 검사법으로 인해서 조기 진단을 받아가지고 말기암으로 진행되는 걸 막았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 검사법 자체의 그 신빙성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평균 그 진단율이 50%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요즘에 이제 그 액상세포 검사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는 세포를 도말하는 게 아니라 세포를 액상에다 넣어서 그 세포가 더 잘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세포에 변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인유두동 바이러스 검사를 그 검체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또 와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없고, 그리고 이제 길경을 넣어가지고 자궁경부 확대경이라는 시술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법이 있어요. 그 자궁경부 확대경으로 검사하게 되면은 자궁경부를 전체적으로 다 보는 거예요. 약을 발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세포 검사법보다는 이런 액상 세포 검사하고 자궁경부 확대 촬영술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면은 진단율이 95%나 돼요. 제가 보기에는 한 해는 그냥 국가에서 하는 거 하면서 자궁경부 확대 촬영술 하시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검사하라고 나오지 않으니까 그때는 액상 세포 검사랑 자궁경부 확대 촬영술 이렇게 같이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